안녕하세요, 국뽕인입니다. 어제 영상에 오늘부터 짬뽕인으로 채널명을 바꾸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시작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커말못이고 너무 컴뱅이라 채널명 바꾸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구독자분들 중에 구글 비즈니스 계정 그 채널명 바꾸는 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준으로 중고차 거래 대수가 360만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차가 180만 대고요. 뭐 신차의 2배 정도 중고차가 많이 유통되고 있죠. 그만큼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 중고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중고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2년간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창피한 얘기지만 한 10번 정도 차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차를 10대 정도 바꿔 탔죠. 5대는 신차를 탔고요. 5대는 중고차를 탔습니다. 뭐 아무래도 차를 자주 바꾸다 보니까 남들보다 나름 저도 차에 대해서 조금 알기는 아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는 부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고차 중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키로수가 적고 연식이 오래된 차, 반대로 키로수는 많지만 연식이 오래 안 된 차, 어느 차가 좋은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키로수는 많지만, 즉 주행거리는 많지만 연식이 짧은 차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연식이 짧고 주행을 많이 한 차들은 외관을 봤을 때 스타일이 더 신형이죠.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죠. 어차피 자동차라는 게 그 외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버전의 차를 탈 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자가용 평균 주행거리가 1년에 15,000에서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중고차 사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눈팅하다 보면은 그런 차들 있죠. 17년식, 그러니까 3년 된 차인데 주행거리가 15만 킬로 또는 뭐 10만 킬로, 1년에 거진 3만 킬로에서 5만 킬로 정도를 주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차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저렇게 10만 킬로, 15만 킬로 주행해버리면은 저 차는 나중에 내가 샀을 때 하자가 생기는 거 아니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일반 이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택시나 화물차, 버스 같은 거를 제외하고선 1년에 3만 킬로 이상을 주행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신의 발휘로다는 불가능합니다. 직업인 사람들이야 뭐 차를 타고 운행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회사 출퇴근이라든지 무슨 회사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1년에 3만 킬로 이상을 주행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년에 3만 킬로, 5만 킬로 정도를 주행하려면은 고속주행을 많이 했겠죠. 고속주행을 많이 했다는 거는 차가 고속도로상에서 항속 운행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항속 운행 100km나 120km 정도로 쭉 달리는 거를 항속 주행이라고 하죠. 항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미션도 맨 마지막 단수에서 고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엔진도 일정한 RPM을 유지하면서 주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엔진이나 미션에 큰 부하라든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긴 연식에 짧은 주행 기록을 갖고 있는 차들은 신의 발휘 주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신의 발휘, 우웅가다수고 급가속, 급출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엔진이나 미션 계통에 분명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행거리가 긴, 연식이 짧은 차가 더 좋다고 하는 이유예요. 상품성의 개선이에요. 그 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이 되겠죠, 상품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세대 소나타와 7세대 소나타가 같지는 않겠죠. 그 6세대 소나타에서 있었던 문제점들, 그런 게 다 개선돼서 나올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자동차 카페 이런 문화가 동호회 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잘 돼 있는 동호회를 제조사들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우리 차가 지금 뭐가 문제고 소비자들이 우리 차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나. 그래서 그게 다음번 버전의 차, 그러니까 신차, 다음 세대의 차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다 개선돼서 나와요. 옵션 같은 경우도 전 세대 모델에서 내가 돈을 주고 구매했던 옵션이 그 후세대 차에서는 기술의 발전으로 기본 옵션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연식이 짧은 차가 낫지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금전적인 부분,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신차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같은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세팅을 해놓고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옵션을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을 해보시면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즘 그 다 되죠. 2천만 원 세팅해놓고 연식 세팅해놓고 차 옵션 세팅해놓고 해보면은 그 차가 나올 거예요. 그 차 중에서 키로수가 많은 차를, 연식이 짧고 키로수가 많은 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1인 신조차를 웬만하면 고르세요. 차주가 자주 변경되다 보면 아무래도 차량의 정비라든지 차에다 쏟아붓는 애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정비 상태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이유로 차주가 되도록이면 변경이 없었던 차, 예를 들어 변경이 있더라도 그 다음 차주가 어느 정도 몇 년간 운행을 했던 차, 그런 차 위주로 다 고르시면은 그 중고차를 구매하시는데 크게 실패를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길고 연식이 짧은 차가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제 이 의견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차알못 국뽕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